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내일장 전략부터 바로 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 통해서 만나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후발주, 후속주입니다. 네. 이제는 그 다음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워낙에 강하게 이어졌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늘 아주 활활 탔습니다. 네. 탔는데 그 활활 타는 시세가 계속 가는 시세인지 아니면 막바지에 펼쳐지는 그런 시세인지는 조금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코스피 지수의 상승장은 계속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지수는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무너지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꺾일 만한 장세는 아니라는 부분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반도체 섹터들의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 이미 50에서 100% 이상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언급 드렸듯이 반도체 관련주가 더 가긴 가더라도 지금부터는 약간 투기적인 성격의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는 형태고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좀 자제하시되 일단 반도체 섹터들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또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단순하게 디램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 낸드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 그리고 DDR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단기 호재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슈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첨단 시장으로 패키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첨단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는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유리기판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서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일시적인 호재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또 장기소의 낙폭과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유리기판과 더불어서 CXL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죠. 앞으로 이제 HBM4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패키징 시장 자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로 본격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들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새로운 성장 궤도에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sek터 내에서도 이제는 옥석가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를 중심으로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옥석가리가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는 질문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단기간에 과열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올해 연말과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업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대신에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다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더라도 쉬었다가 점진적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게 되면 그다음 후속 종목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종목이 쉬게 되면 같은 주도주 대열에 편입했었던 종목군들이겠죠. 바로 금융주 지주사. 그리고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는 금반지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들로의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미 그동안 이제 금융주 쪽에서는 반도체를 먼저 많이 증권주죠. 증권주로 많이 보자라는 측면 그리고 지주사와 은행주들도 같이 보는 이런 전략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쪽은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씩 경계하실 때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금융주 쪽의 반등도 이제 서서히 대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활황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쫓아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좀 덜 오른 후발주를 보거나 차라리 금반지,
금융과 그렇습니다. 지주사 쪽을 보자라고. 일단 뭐 워낙에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가 가치가 좋더라도 단기간에 한 차례 재료가 많이 반영되게 되면 좀 쉬었다 가는 것이 보통이겠고, 오늘처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종목 올랐어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경우가 단기적인 정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가급적이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되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는 역시 이제 말씀드렸었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반도체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나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를 살펴보자라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종목들 포트폴리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서 2차 목표가를 달성했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반도체 관련주들 말고는 그렇게 강하게 좋은 장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결국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그 지수 상승이 바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겠고,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뭐 4,000포인트 내지는 뭐 중장기로 5,000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뭐 4,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은 전개되더라도 워낙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다가 멈추면 다른 은행주라든가 금융주가 올라갈 때 또 지수가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모든 지수의 상승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지간한 종목보다도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겠죠. 그래서 시장 기조는 아직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종목을 살까 고민이 될 때는 이걸 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고요. 언급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뭐 5,000포인트까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던 만큼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중장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네. 예, 3차 목표가를 한번 네. 설정드리겠습니다. 3차 목표가를 제가 32,000원까지 올려드리고요. 자, 익절가는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2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데는 위험 부담이 조금 있으니 네. 이들이 포함돼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진입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3차 목표가 32,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은 DB증권입니다. 우리가 17일에 공략을 했는데 네. 벌써 5%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어요. 목표가까지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을 거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 금융주들의 시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생각지 않았던 시점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팡 튀는 이런 형태가 됐고, 오늘 그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나마 금융주들 중에서 증권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언급드렸죠. 제가 증권주들은 실적 호전이라든가 모든 주변 여건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반드시 가는 종목이다. 은행주보다는 그래도 증권주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대형 증권사라든가 중소형 증권사 모두 동반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정말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매기가 증권주로 옮겨간다고 한다면 주가의 본격적인 2단 상승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게 반도체 후속 주도주라고 한다면 증권주와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이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사주 소각을 상법 개정안 추진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의한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우리가 고민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재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가운데서 계속하죠.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왔던 세력들은 거의 물량을 안 팔고 있는 겁니다. 네. 점진적인 반등이 시작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보유 전략과 함께 없는 분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DB증권은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가지고 있으시다면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반도체, 금융, 지주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공략 종목 첫 번째는
삼양 NC캠입니다. 네. 반도체가 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네. 왔죠. 뭐 좀 늦은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단기간에 오른 종목은 좀 경계를 하시고 네. 트레이딩 전략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주식 투자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모두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는 새로운 종목이 서서 이제 재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증권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이런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을 이미 저는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네. 그럴 종목들을 점진적인 반등에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이제 덜 올랐던 종목군들로 이제 순환 반등도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은요. 일단 삼양그룹이 이제 그동안 뭐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회사를 키웠고 이제 신사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삼양 NC캠이 그러한 반도체 섹터에서 새로운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노광 공정이라든가 세공 공정 쪽에서 소재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표적인 포토 레지스터를 우리나라 국산화를 한 또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선 기업이지만 그러나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것도 이 포토 레지스터를 국산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용 포토 레지스터 소재를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상용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유리기판용 포토 레지스터 소재를 개발 중에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그 성능 검증을 통해서 이제 조기에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정도 선에서는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리기판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얼마 전부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는 상당한 시세가 났었고 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서서히 살아난다고 한다면 유리기판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세가 서서히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과 인텔 그리고 뭐 TSMC 같은 이런 업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유리기판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는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보다 본격화될 것이고 그 시점이 내년 정도 된다는 징후를 보게 되면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회사가 유리판용 포토레지스터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과 그리고 포토레지스터를 국산하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도체 섹터의 다크호스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숨은 종목 찾으시느라 참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삼양 NC캠이 최근에 거래량도 많고 주가도 좀 올랐어요. 어디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계신가요? 일단 주가는 최근에 좀 올랐는데요. 이제 약간 이제 신규 상장되기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되기 얼마 안 됐고요. 네. 긴 흐름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바닥 약간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제 바닥을 약간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단기로 바닥을 탈출하고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약간 받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엔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이 완전히 대바닥권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무수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뭐 올라간 거 보시게 되면 반도체 반자만 들어가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처럼 보이고 있듯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약간의 기간 조정의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수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십자봉을 만들어내면서 고점대 매물을 소화해냈던 만큼 이 물량들을 받고 이제 반등이 서서히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크게 늘려놓으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쫙 줄여보면은 주가가 이제 바닥을 탈출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종목으로 일단 보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요. 자, 오늘 종가가 21,100원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아마 내일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매물을 좀 받게 되면은 아마 21,100원 밑으로 좀 떨어질 겁니다. 그 밑으로 한번 여러분들 적과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확 줄여놔 봤네요. 줄였는데 상장 후에 한 채로 올랐고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하고 그 밑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마지막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다음에 2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자, 손절가 1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에 또 속을 뻔했네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4,000원으로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인 삼양 NC캠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장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두 번째 종목은 PI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죠, 역시나. 맞습니다. 네. 지금 두 종목 모두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이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겠죠. 일단은 뭐 제가 오늘 뭐 유리판 관련주를 중심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마도 나중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라든가 CXL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쪽 시장은 내년부터의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 순환 반등에 나타났던 일부 디램이라든가 낸드 관련주들과는 차원이 틀린 그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PI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TGV죠. 유리판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 가지고 그 구리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TGV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검사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사 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미래 새로운 시장에서 이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경쟁력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인공지능을 기반한 그런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시장이 언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단행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에서도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고요. 네. 또 그 삼성전기가 또 이제 그 애플에다가 네. 유리기판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들려오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의 상용화 시점은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내년부터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의 대비를 우리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채택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단 시장으로 계속해서 초미세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길목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서 못 올랐던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시장의 매개는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길목을 잡고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차트를 보니까 9월 들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에 살짝 눌림이 나온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약간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되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던 종목이고 한 차례 정도 올랐다가 긴 시간 동안에 출렁거림이 나고 나서 이제 주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과 앞서 말씀했던 그 삼양 NC캠과의 이제 걱정거리는 뭐냐면 주가는 거의 바닥을 찍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건가? 네.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래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등 시점이 긴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쉬어가게 되면 이렇게 못 올랐던 종목으로 매기가 이동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일단 움직이는 걸 보고 쫓아가면 늦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진짜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저점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고민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현 구간부터 우리가 매집 전략을 좀 단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매집 전략이 필요하겠고 오늘 종가 88,830원인데 내일 장 초반에 조금 강바 출발하더라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 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이 다 유리기판 관련된 거라서 오늘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지금은 반도체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유리기판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CXL 관련 유망 종목군들까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반도체 후속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도체가 단기 주도주라고 한다면 중장기 주도주는 금융주와 지주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반도체 이유 시세를 좀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자, 그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인맥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 반도체 후속주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